자, 6장의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 부분의 Q&A 여셨습니다. 자, 어떤 질문 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관계론이나 관계의 원칙이 왜 생겼나요? 왜 생겼나요? 왜라는 말 참 좋은 질문이죠.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보충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왜 생겼을까 이런 거 궁금해한 거 한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런 질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이 관계의 7대 원칙은 비에스텍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고요. 이것은 1961년에 사회복지 7대 원칙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50년이 다 되어 오는데도 사회복지 교재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기출도 높고요. 유효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건 비에스텍의 통찰이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자, 여러분들도 뭐 기를 쓰고 외우셨을 거예요. 2급 과정에서 개이통수 비자비에서 앞글자만 따서 이 7원칙을 안 외우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시험 문제도 거의 다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걸 진짜 뜻을 아느냐 이거는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런 비중을 좀 둔다고 드렸는데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조금 이 얘기를 조금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이 관계론이라는 거는 사회복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우는 칼 로저스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 상담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관계의 힘을 말해요. 로저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기법이나 기술보다는 관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인터뷰해보면 당신이 좋아진 치유 요인에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상담 이론을 썼다라거나 어떤 방법을 쓴 얘기보다는 치료자 혹은 상담자 혹은 사회복지사와의 신뢰로운 관계가 치료적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중심 상담에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라거나 진실된 태도, 공감적 이해 이런 것들이 관계의 핵심이라고 하죠. 근데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그것도 물론이지만 비스텍이 말하는 관계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들은 내가 상담을 해보니 올 때 이런 욕구를 갖고 오더라. 그 욕구를 알고 이게 제1방향이었죠. 사회복지사가 그 욕구에 맞도록 이렇게 가장 그 욕구에 맞는 건강한 반응을 해줘라. 그게 제2방향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효과가 난다라고 해서 그게 제3방향이에요. 그래서 비에스텍은 이 원칙을 만들 때 출발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을 놓고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온다. 상담실을 놓고 할 때는 이런 욕구를 갖고 온다. 그거를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반응으로 개별화해줘라 부터 시작해서 개이통수 비자비라는 관계론의 원칙을 만들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감정이나 태도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에서 출발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 기관을 찾고 사회복지사를 만나거나 상담실을 놓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줄까? 혹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진 않을까? 내가 믿고 말했는데 내 비밀은 정말 지켜질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한 욕구를 알고 가장 각 욕구에 맞는 건강한 반응을 알려주고 그랬을 때 이런 효과가 납니다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에스텍은 7가지를 제시했어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예컨대 비밀 보장해야 되잖아요. 예외는 물론 있지만 또 자기결정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편견 가지면 안 되잖아요. 선입견 갖고 대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을 것을 7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 7가지가 바로 뭐죠?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의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비밀보장이고요. 이것의 각각의 내용은 앞에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예로 이런 의도적 감정 표현을 들고 있죠. 예, 의도적 감정 표현은 말 그대로 내가 어때요? 억압하고 억제하고 하지 않는 얘기를 상담자 혹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안전함을 믿고 꽉 눌려져 있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거나 차마 말하기 힘드네요 할 때 네, 하지 마세요. 여기서 딴 사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운 거니까 이 관계가 안전하다는 거, 비밀 보장된다, 신뢰도 좋다는 안전한 관계라는 거를 믿을 수 있게 해주고 그 꽉 눌려있는 마음들을 얘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꽉 눌려져 있는 것들은 표현한다면 꽉 구겨져 있는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왜곡돼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을 하면 병풍같이 펼쳐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서 후련한 것도 있고요. 물론 이때 사회복지사는 정말로 경청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 다음에 이게 또 효과는 뭐냐면 쭉 얘기를 하다 보면요, 객관화의 힘이 생겨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너무 제 입장에서만 문제를 봤던 것 같아요. 라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 감정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스트레스나 긴장이 완화되면서 자기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구겨진 마음들이 펼쳐지면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보다 더 건강한 대처, 건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마련돼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꽉 억압되고 억제된 것들을 다루지 않고 가면 아무리 어때요? 건강한 대처를 생각해보고 그런 것들을 찾아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내 얘기 똑바로 들어.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게요, 내 안에 억압되고 억눌려진 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한 얘기 해줘도요, 안 들리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의도적 감정 표현. 그래서 충분히 내 안에 억눌리고 구겨진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다 더 건강한 얘기들이 들어올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펼쳐짐으로써 생기는 왜곡의 저하가 되고 객관적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7가지 원칙은 앞에서도 시간상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했지만 사실 하나하나 곱씹을 만큼 참 좋은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소위 7개의 원칙을 만들었겠습니까? 관계의 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들 조금 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영화 굿윌 헌팅 좀 권해 볼게요. 이 영화가 90 몇 년도 영화로 좀 오래됐지만 굿윌 헌팅을 보시면 상담자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빈 윌리엄스 나오고 이제 윌 헌팅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요. 아주 저항이 높고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방어적인 이 청년이 이 상담자하고 어떤 관계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생에서 성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론 7개 원칙을 배우셨기 때문에 이 원칙을 가지고 한번 영화를 보세요. 이미 보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을 갖고 그 상담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보다 훨씬 좋은 통찰과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말에 한 2시간 쓰셔도 좋고요. 예, 그걸 좀 더 권하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Q&A 6장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